항상 옵니다. 가요 칠갑산과 미당의시 문득입니다. 제가 주변선의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처음 접한 것은 마포병원에서였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하나로 일주일에 1시간씩 오라 시간이 주어집니다. 오라 시간에 필요한 경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된 면회를 한 환자들이 보호자로부터 받은 용돈 중의 일부, 교도소에서는 그것을 영치금이라고 한다나요? 하여튼 그런 개념의 돈입니다. 그 일부 중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종묘에게 납부하면 모아둔 그 돈으로 과자나 빵 등 간식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술 없이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면회란 용어는 잘못된 용어지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회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 친구, 연인 등 외부인이 만나보는 것을 말합니다. 교도소의 경우에는 접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면회가 아닌 병문안을 해야 합니다. 병문안 또는 문병 또는 병문안이란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병세를 알아보고 위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를 만나는 일은 서슴없이 마치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는 죄수를 찾아가는 것 같이 면회라고 꼭 부릅니다.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는 절대 문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사코 면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것을 아주 당연시합니다. 이런 서글픈 현실을 괴로워하는 환자들이 아픔을 외면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 면회라는 용어를 마구 사용을 합니다. 오래 시간이 되면 환자들 모두 병원 로비에 모여 수없는 억지 주장식 놀이를 시작합니다. 순서 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음정도 박자도 무시한 노래를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부르는가 하면 꿍꽝대는 템포가 빠른 음악이 카세트에서 흘러나오고 환자들은 음정 박자는 물론 멜로디까지 무시하고 온몸을 미친 듯 흔들며 춤을 춥니다. 그들의 모습은 춤이 아니라 소리 없는 아우성이며 한과 분노가 폭발하는 광란의 급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1시간의 오락시간을 보내고 병실로 돌아오면 그 광란의 춤판으로 원한과 분노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허탈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병상에 널브러집니다. 그런 오락시간에 만난 노래가 주병선의 칠갑산이었습니다. 40 후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체구의 환자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만 즐겼지 노래와는 담을 쌓고 살던 저에게 그의 노래 칠갑산은 저의 가슴을 움켜쥐고 영혼까지 띄어넣어 놓았습니다. 콩밤매는 안악내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순서른 그림 하나 포기마다 눈물 심누나. 호러머니 두고 시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여린 가슴속을 태웠소. 호러머니 두고 시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소리만 여린 가슴속을 태웠소. 어린 나이에 호러머니 홀로 두고 첩첩 산골 칠갑산을 떠나 시집가야 하는 어린 새생시의 아린 마음, 타는 속을 구구절절 쏟아내는 가사도 메마른 감정의 슬픈 소나피를 퍼부었죠. 그보다 더 병든 가슴을 후벼판 것은 그 한맺힌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애절하다 못해 처절하고 마치 찢어질 듯 토해내는 그 절규는 듣는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슴을 뒤들다 못해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노래 마치 커다란 소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벌린 채 슬픔과 한에 찌든 그의 검고 깡마른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적 속에서 박수도 잇고 있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중 나는 왜 술을 마셨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10개의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환자가 보는 앞에서 읽고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10개의 답변 중 술이 좋아서
마시고 싶어서 마셨다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답은 누구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알코올 중독자들의 4대 강박증과 본능적 방어기제 때문이긴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음주 책임을 자신의 책임이 아닌 남의 탓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고 중독자가 아닌 술을 단순히 좋아하고 다른 술꾼들보다 조금 더 마셨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정신병자로 몰아 혐오수보다 더 악질적인 병원에 가둬놓고 생고생 시킨다고 분노와 원한을 누가 풀어준단 말인가.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또 금주기도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보복 차원에서 자신을 입원시킨 아내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또는 금주 또는 기도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원한과 분노가 켜커이 쌓인 우리들의 화를 그가 대신 토해낸 것일까요? 세월이 가고 요즘 들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가요가 온갖 매스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흥이 절로 나는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때로는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6.25 전란시대의 소행들이 고통받던 시대의 질곡을 애절하게 되새기는 노래가 우리 노년층의 마음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럴 때 가끔 나는 미당 서정주의 시 문둥이를 떠올립니다. 문둥이라 십니다. 문둥이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뛰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아주 가약한 시입니다. 처절하고 비통한 어조로 토해내는 천형에 대한 고뇌의 몸부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회와 격리합니다. 사회는 어디에나 술이 있으니까. 그러나 고스노키아는 자신들은 중독자가 아니고 술을 즐기는 애주가인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정신병동에 갇혀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하나. 돈을 내고 치료받는 환자 아닌 마치 범죄자 대접받는 정신병원의 부조리. 아버지 뻘의 환자에게 개새끼야 안 입고 돌아오면 안 마시고 안 오면 될 거 아니냐 하는 20대 직원들의 폭언에 눈물을 쏟던 그 아픔. 그래서 그들 나병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는 해와 하늘빛이 서러운 것이 아닐까. 문둥이는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민속치료법에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인간이면 결코 해서는 아니 될 행위, 그것도 약하디약한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기 위해 소승달이 떠오르는 어느 날 밤 인적이 끊긴 남도의 어느 보리밭에서 아이의 간을 뽑아 먹습니다. 인간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문둥이는 한을 풀기 위해 또 살기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서러워 처절하고 비통하게 옵니다. 꽃처럼 붉은 울음을. 그러나 저는 이 울음이 꽃처럼이 아니라 피처럼 붉은 울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희를 토하는 울음, 슬픔, 그 분노는 남이 아닌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